국민 기자들이 전국을 돌며 취재한 국내외 다양한 정보와 화제를 전해드리는 국민리포트. 안녕하세요. 국민 기자 이다솜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이 준비됐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전하는 국민 마이크. 첫 주제는 고령자 운전인데요.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실태와 과제는 무엇인지 국민 기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세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재건 사공남교 국민기자님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의 이용길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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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운전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유럽이나 일본이 이 문제를 먼저 겪었고 노인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세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우선 사공 기자님부터 말씀 주세요. 네, 저도 이 나이라고 운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올해 우리 나이로 87세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운전을 하세요. 당신은 그 군인이시라 가지고 막 항상 활기에 넘치시고 나는 툭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고 운전을 하신다고 항상 이렇게 자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오실 때는 제가 오실 때까지 마음을 졸입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운전하게 되면은 피곤해지고 또 야간 운전하기 이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보면은 이런 건강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 운전에 대해서는 그 운전 실력도 같이 건강과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인정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바로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몇 세까지 운전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75세가 넘으면은 장거리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 운전이 필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80세까지는 100세를 지금 하잖아요. 요즘요. 교양으로 조금씩 운전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님. 80대 중반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장거리는 조금 이제 점점 피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동네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 변수가 지금 현재 그 자율 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이제 한 10년, 15년 후에 또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지는 또 모르는 거죠. 예. 이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연세가 들면서 건강이 이렇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결국 이제 운전 능력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그 관리와 연계시켜서 그 현재의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현재 그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운전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보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운전 안 하고는 또 불편해요. 완전히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대체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건강 관리와 결부시켜서 그 운전 능력 관리를 좀 잘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몇 살까지 운전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할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무래도 택시 탔는데 기사님께서 좀 연세가 있어 보이시면 뒷좌석에 탔을 때 좀 불안한 마음이 들죠. 80살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지금 68인데 80세까지 하고 싶어요. 운전 한 70까지 하고 더 이상 하면 판단력이 늦어지고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의가 제일 적성한 나이가 되지 않나. 등록되면 80까지 할게요. 80 다 돼갔는데 꼭 필요치 않아서 70대 초반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만 안전하게 해주시면 기사님들 연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다면야 운전하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마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 능력이나 반사 능력이 감퇴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박사님, 연령별로 그래서 그런지 운전 능력이 차이가 난다고요? 최근에 이제 교통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조그만 그 실수로 해서 그냥 그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놀래다 보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더 큰 사고로 이렇게 번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통 상황에 대해서 대처 등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흡한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력이라든가 청각 장애가 상당히 노인분들한테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시력인 경우에 모든 정보의 한 70~80%가 시력으로 다 받아들이는데 60대 이상이 되게 되면 30~, 40대에 비해서 한 20% 이상 그 저하가 된다고 시력이요. 또한 그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4세는 한 24%의 노인들이 겪고 있고 75세 이상에서는 39% 이상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운전할 때의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판단해서 대응을 하는 어떤 능력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기자님,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최근에 취재를 하셨다고요? 그럼 당시 취재 내용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일종 면허 소지자들이 시야각을 포함해 7가지 항목의 검사를 통해 운전이 적합한지를 알아봅니다. 65세 이상 모든 버스 운전자들은 3년마다 이 같은 검사를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택시는 고령 운전자의 자격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6만 명가량으로서 전체의 20%에 달하지만 별도의 자격 유지 검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버스나 택시는 물론 일반 운전자도 면허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제도적 예방 장치가 느슨한 게 현실입니다. 김 기자님, 일반 운전자 외에 사업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상황이 다른가요? 네,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뭐 전혀 없어요. 저도 조금 이제 그게 의아합니다. 그러면 승객도 그렇고 택시 운전사분도 그렇고 좀 걱정이 되네요. 안전에 대해서. 왜냐하면 택시 하시는 분들은 약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렇다면 본인이 한계를 느끼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적인 규제가 없다는 건가요? 얼마 전에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봤더니 한 86세, 7세까지 하고 싶다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 좀 전에도 그 국민들 반응이 있지만은 사실 불안한 승객들도 사실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뭐 이거 할 방법은 없는 건데 다만 정부에서 박사님 내년부터인가 어떤 택시 기사분들도 자격 유지 검사 한다고 그러죠? 택시는 입법 예고 중에 서는데 관련 단체 약간의 그전에 들었지만 지금 약간 반발이 있는 게 이 설득시키는 이런 중이고요. 빠르면 아마 내년 중에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발이라고 하면 어떤 반발인가요? 근데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그 내용을 하다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노인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은 연세 드시고 퇴직하고 나서 이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제한한다, 노인을 역차별한다 이런 그 관련 단체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슬기롭게 정부에서 잘 그 이해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역차별이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공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령자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운전을 내려놓으면 더 좋겠지만은 자동차 운전이 요즘은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상처 없이 이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완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고령자들이 어디를 가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이 사회가 만들어지면은 고령자들이 운전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령자 운전 문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박사님,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보면은 70대 이전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이렇게 갱신 기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정밀 검사라든가 자격 유지 검사하는 스타일인 경우가 많고요. 또 75세에서는 2년 내지 3년, 심지어는 1년 단위로 주는 나라도 있어요. 이렇게 좀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이런 지금 과정이 초입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문제는 이제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건강진단과 같이 이걸 했을 때 당신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경각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봐서는 그 처방 방법이 뭐냐면 그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사실 교통안전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거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역차별, 제한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진단과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의 점검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고령자 운전에 대해 별다른 제약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고령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두 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 솔직히 국민 기자인데도 그런 교육이 있는지 몰랐고요. 모르다 보니까 받지도 못했죠. 네. 이번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현장 KTV 국민기자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인지지각 검사를 받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어르신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지시대로 따라해보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합격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쉽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신체 변화와 인지 능력의 변화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령 운전자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법규라던가 위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방어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도로교통공단과 보험사가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도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박사님, 이런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운전 어떤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맞춤식,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어떤 이해 없이 무조건 하라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필요성,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더 좀 잘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기공 기자님? 어르신들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가 항상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시고, 실버 마크로.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왜 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느냐고, 길을 막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어르신들도 위축되고, 또 어르신들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몰고 나왔다는 것을 다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사공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배려, 그게 우리나라 운전자들한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실버 마크 달고 초보 운전 달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 생각엔 향후 10년이면 뭔가 우리 세대가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재는 주차 정도는 자율로 하니까 앞으로는 눈을 감을 수는 없겠지만 좀 누워서 운전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네. 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인정하듯이 운전 능력도 좀 인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전 능력을 갖다 좀 감안해서 운전하는 방법을 느끼는 게 좋고, 좀 서로 배려하는 이런 운전 기술이 좀 따라줘야 못하는 사람도 좀 안전이 확보되고 좀 잘하는 사람대로 이렇게 배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점을 좀 염두에 주셔가지고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스스로 좀
그 운전 기량을 좀 많이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말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나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고령자 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치우침 없는 좋은 대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